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분위기가 다른 뉴욕 증시입니다. 하루는 유가 급등에 지수가 빠지더니 또 어제는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뭐 이래저래 조금 하루 사이에 개선됐다라는 소식 등이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선 또 반도체주가 좀 크게 밀려났던 국내장이었는데 밤사이 뉴욕장에선 또 뜨거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 장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걸 좀 잘 버무려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오늘도 전략 함께 챙겨가시고요. 자, 시장의 소식들 점검하면서 각 섹터에 대한 브리핑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소식 많았어요. 수정 앵커 전해주셨다시피 러시아 측에서 휴전 협상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신중한 낙관론을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진정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EU의 에너지 공급 합의를 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등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EU 정상들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 EU는 가스와 LNG, 수소를 미국으로부터 공동 구매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생산 지원 법안을 업계에서 지지하고 나섰고요. 엔비디아, 인텔 측에서는 칩 부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넘겨보시죠. 일단 에너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살짝 덜게 됐죠. 미국 측에서 유럽권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S&P 11개 섹터 전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되면서 여행, 항공주의 강세가 나타났고 온라인 여행 광고 산업에 대한 기대도 등장하며 메타 등이 또 올라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와 인텔이 손잡고 우리 칩 부족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거야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반도체가 엄청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거의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죠. 인텔 7%, AMD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국내 반도체단에서 오늘 좀 시장을 끌고 가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럽권에서도 에너지가 절실한 상황이죠. 이틀 전에 열렸던 백악관 회의에서 JP모건 CEO가 천연가스를 위한 신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안보 보좌관도 결국 미국은 유럽권에 LNG를 지원할 거야 라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공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조는 결국에는 유럽의 에너지난을 미국 측에서 조금 도와주며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셜 플랜인데 넘겨보실게요.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서유럽을 재건하는데 미국 측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었던 것 떠올리시면 될 텐데요. 일단 이번에도 에너지 쪽으로 해서 EU를 지원한다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결국 유럽으로의 LNG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신재생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LNG가 그저 반짝하고 끝이 날 것인가? 왠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유독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이 통한 게 아닌 LNG로의 대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직접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LNG에 대한 이야기 언제 했었나 한번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제가 2월 14일, 2월 24일 LNG에 대해서 목 놓아 외쳤더라고요. 2월 24일에 내용 살짝 복귀해 보겠습니다. 결국
LNG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건 조선이 될 텐데요. 조선주를 볼 때 LNG 관전 포인트, 수주 부분에서 우리가 대다수 가져오고 있고 유가 부분에서 유가가 많이 레벨이 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 조선 성과를 말하는 거죠. 2016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 우리가 압도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해소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크라 이슈로 인해서 LNG로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는 그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이라고 하죠. 이 노드스트림 2가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재개되면 LNG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서히 LNG의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노드스트림 2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LNG선 70척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 한국에서 1년 내내 오로지 LNG선만 만들어도 60척을 채 못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대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LNG선은 이미 조금 호황입니다. 작년 전체 LNG 발주량은 85척이었는데 그중에 65척을 한국이 수주를 했고요. 2018년부터 연평균 50척 이상씩 끊임없이 LNG 발주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스트림 2를 대체하기 위해 LNG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난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겠죠. 넘겨보시죠. 신조선가입니다. LNG선 선박 가격이 15개월 사이에 17%나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조선에 대해서 이래저래 기대할 요소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날 브리핑이 있었던 때 이후부터 조선주의 주가 상승률을 살짝 보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 24%,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올랐는데 이 시계를 좀 2월 초부터 앞당기면 상승률은 조금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지금 뜨겁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실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인해서 에너지 부각받아서 수혜보는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로 인해서 묶여버린 자금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 등에 이 대우조선과 같은 조선업체들이 한 8조 원 정도 묶여 있다라고 하네요. 이미 근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받아둔 상황, 대체적으로 한 3조 원을 회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디폴트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스위프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5조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발목 잡히는 요소가 아니냐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니 만약에 조선사들이 이것을 악성재고로 떠안게 되더라도 지금은 중고선가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중고선박으로 팔아도 손해는 안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데 어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주요 맥락은 굵직하게는 조선주를 봤습니다만 LNG입니다. LNG 반짝하지 않는다면 어떤 섹터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 LNG 관련주들을 모아봤는데요. 제작 쪽에서는 조선주고요. 당연히 LNG선 하면 본행제 들어가죠. 이 업체들은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1년 이상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가 됐던 바도 있습니다. 추진 탱크 엔진 쪽 종목이고 LNG 플랜트 수주가 늘어난다면 또 건설사들도 한번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LNG 배급 부분에선 한국가스공사 정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종목을 골라야 될지 정말 조선주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유가 얘기를 앞서 오프닝부터 했는데 유가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또 LNG 나오고 조선주 나오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블록딜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만 블록딜 이슈로 엮인 종목이 4개였습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은 오전에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블록
블록딜 관련된 기사들, 머니투데이 기사 헤드라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 SDS, 두산, 셀트리온, 파란색 글씨만 보더라도요. 약세, 급락, 하락, 동반 급락 이렇게 블록딜 이슈가 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의 정말 찐 애전 종목인데 어제는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도 나왔고요.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하락하면서 겹악재 속에 6만전자라는 오명까지 갖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블록딜 여파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5거래일간의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22일에는 삼성 SDS와 셀트리온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었고요. 24일이었던 어제는 삼성전자와 두산의 블록딜 소식이 장전부터 들려왔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이 제한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거래일간 주가의 등락률, 하락률을 기록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블록딜은 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삼성전자의 블록딜에 대해서 삼성과의 블록딜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차원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오너가는 지난 2020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22일과 24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블록딜을 진행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재계 관계자들이 벨스트리트 파트너스의 투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두산의 주가는 급락했지만 오리콤의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이 종목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또 셀트리온 측은 테마색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블록딜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블록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삼성 SDS가 22일에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수급 충격 그리고 오버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일부 증권가들은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면 오히려 실적 쪽에 좀 더 중심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SK증권에서는 삼성 SDS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 SDS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블록딜을 하게 되면 시장에 좀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이런 이슈 때문에 블록딜은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분들은 굉장히 블록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요즘에 또 이번 주 내내 들려왔던 이런 블록딜 이슈들이 하필이면 또 개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은 대기업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록딜 이슈를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일각에서는 앞서 증권가 의견대로 이걸 활용해서 중장기 관점엔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도 나오는 만큼 잠시 후에 조금 블록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도 짤막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시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기 로봇 프로젝트 공동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외에서 푸른 기술, 휴림 로봇, 로보로보 등의 일부 종목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오늘 장 중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와 또 그 적정 여부를 따라서 주가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관련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이 이슈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까지 감사 보고서가 거의 다 제출이 됐어야 되고 내지 않은 곳들은 분명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주의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국 철강 쿼터 재협상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에 이틀 전만 해도 스틸데이였는데 어제장인 또 철강 쪽에서 주가 변동이 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또 저희가 브리핑을 길게 했는데 전략 이제 네. 챙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시간외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철강주, 원격진료주를 브리핑 시간에 다뤘었고 네. 실제로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앞서 다뤄본 이야기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M10W 김진만 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매일같이 이슈 전략 주세요, 종목 주세요 이렇게 괴롭혀서 오늘은 네. 가나 안 가나는 뺐습니다. 아, 네. 네, 그렇지만 그 외의 전략을 좀 꼼꼼하게 다져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넘겨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떠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갈망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유독 주목받는 게 LNG입니다. 앞서서 좀 브리핑을 자세히 하기도 했습니다만 LNG 관련해서 사실 조선주도 조금은 더 길게 영향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생각보단 약하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더 가도 충분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자체는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보시면 LNG선의 주요한 원인, 거시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가스 가격이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올라서 에너지가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지 LNG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이 지금 LNG선, 조선 쪽에 대한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 같아요. 즉 지수 인버스적인 개념이 조금 이제 박혀 있다. 그래서 보통 유가나 이제 전체로 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한국 시장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뷰를 봤었을 때는 지수 인버스적인 성격 때문에 못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아마 실적 시즌 맞춰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된다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체적으로 워낙 이제 메이저 기업들은 올해 수주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전에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오버행 관련된 이슈만 제외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조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조선은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윗채널도 보시면 좋아요.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1분기 실적까지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LNG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 거라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네. LNG 제작 조선 그리고 배를 돌리는 해운도 있고요. 엔진, 탱크, 기자재 되게 많잖아요. 배급하는 공사도 있고 네. 건설도 있고 어느 쪽이 지금은 제일 매력적이에요? 저는 사실 섹터보다는 좀 종목을 다루고 싶고 만약에 보신다면 이제 플랜트 쪽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만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런 후판 가격 이런 이제 좀 메리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대외적인 변수를 좀 제외하고 봤었을 때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본행제 쪽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좋을 거지만 이제 플랜트 사업하는 이제 그런 쪽을 보시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들도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강자로 여겨지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봐야 돼요? 아니면 또 신흥강자 쪽을 봐야 돼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워낙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한 단계 더 이런 부분이 부각을 받는다면 다음 채널로 가기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어제도 DLENC도 플랜트 사업 잘하는데 무상증자했죠. 오늘 한번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면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섹터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틴다는 거는 시장이 턴했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루함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조선으로 시작했는데 약간 뭐 플랜트 안고 가는 건설로 끝난 느낌이 살짝 있기는 그러네요. 하네요. 네. 일단은 그럼 지금으로서 진만 쌤은 조선 좋기는 한데 나는 네. 조선 LNG 쪽 본다면 오히려 건설 쪽에 들어가 있는 플랜트 업체들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이제 후판 가격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도 철강 또 이슈가 막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철강주들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LNG 쪽은 이제 조선 쪽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네.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하셔서 이제 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한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해봐야지 시장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조선, 플랜트사들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서는 탑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골라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DLENC도 오늘장 어떤 반응 나오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주셨는데 블록딜. 요즘 이 블록딜 이 속보로 뜨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종목들 한번 쪼르륵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 이제 일가죠. 삼성 쪽도 있었고 두산도 있었고 세트리온은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있었던 이제 연례 행사였었는데 일단 삼성 쪽을 보시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던 부분이죠. 네, 사실 언제가 중요했었지 이제 그 부분만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워낙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너에서 납부해야 될 상속세 때문에 있었던 이런 오버행 이슈는 그래도 크게 시장 영향에 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련된 좀 최대 주주 쪽도 원래 어느 정도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단기적인 두산 같은 경우 지주사인데 워낙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런 블록딜 이슈가 외부적으로 좀 노출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 하락폭이 있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에 블록딜은 펀더멘탈이 변화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부분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 지주사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지주사들은 이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지주사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블록딜이 나왔으면 상대적으로 역화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타이밍에 오버행 이슈가 나오고 생각보다 규모도 굉장히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저점인데 블록딜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좀 이제 더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물량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제 하락률이 좀 높았는데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일별 투자 매매 주체를 보시면은 기타 법인 창구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마무리되면 저는 셀트리온 쪽이 주가 탄력성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리스크였던 이제 회계 위반 쪽이 해결이 됐기 돼서.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도 충분히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닥에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즉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강력 매수는 셀트리온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엔 단기 공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단기 공략. 단기 이제 예를 들어 과대 낙폭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단기 공략했었을 때 유동성이 훨씬 더 공급되기 좋은 종목은 셀트리온 쪽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블록딜 관련한 이슈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석과 방향 잡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고 진만쌤의 도움으로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진만 스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벌써 4번은 모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S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진만쌤과 종목들 여러 개를 나눠보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ASR 종목들을 꼽아봤어요. 엔캠과 유니드, 한국항공우주인데 추가 전략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네. 분명히 관련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엔캠이 저희 할 말 많잖아요. 네. 사실 처음 얘기해 주시고 몇 번 좀 부침이 있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급락하는 순간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AS를 했고 그때마다 그래도 엔캠에 대해서 네, 성공했던 것 긍정적으로 같아요. 네.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드디어 네. 빛을 발하네요. 네, 사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다뤘었고 이전에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번 정도 부침이 있었습니다. 부침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곡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한 77,000원대에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주가 올랐어요. 상승률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외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엔캠이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때는 정말 우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나왔던 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 11만 원대까지 두 자릿수 정도는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즉 기술적으로도 봤었을 때도 장기 이평선을 한 번 거의 2, 3일 만에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엔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바닥에서 주워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성장성까지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캠 살펴봤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보겠습니다. 3월 17일에 말씀하셨던 종목이고 진만스픽이었고 네. 17% 이상 18% 정도 수익이 나 있네요. 네, 고가 형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조용조용하게 오르는 그니까요. 막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언제 올랐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항공우주 그때 우주청 이야기하면서 신설 좀 관련된 이슈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한국항공우주 매일매일 고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분할 매도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회사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여태까지 잘 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시점이 왔다. 매일매일 물량의 일부를 덜어내는 그런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면은 이제는 수익을 또 줄 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한 번 정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은 끌고 가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익 챙기면서 분할 매도 관점. 네. 그러면 유니드는 어떨까요? 유니드는 3월 11일 종목이에요. 네, 유니드도 그때 말씀드린 것에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 이슈 때 조금 인플레이션에 해지하는 수단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좀 적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도달 시에 이제는 물량을 축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매매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고가 부분에 가파르게 왔습니다. 보면 매일매일 양봉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항공우주와 마찬가지로 12만 원 도달 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종목 교체를 하자. 워낙 지금의 시장에 낙주들이 많기 때문에 유니드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좀 실적주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종목들 분명 보유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 AS를 해봤고요. 제가 진만쌤 네. 무료 톡방이라고 하나요? 거기 들어가서 슬쩍 몰래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철강 쪽도 그렇고 네. 뭐 신송홀딩스 종목도 그렇고 지금 뜨거웠던 이 원자재나 정책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 수익을 정말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일단 정책주들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맞아요. 매일 여기 나와서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래서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계속 팔로우 하시니까. 네, 일단은 시장은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보셨던 분들은 뭐 우량주 위주로만 다룬다고 보시는데 우량주도 다뤄야 되지만 지금도 정책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오셔서 한번 뉴스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랑 오래 하셨잖아요. 투자인수 세븐. 그동안은 좀 큰 종목, 굵직한 종목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시장의 성격에 맞춰서 또 이런 다양한 이 테마성 종목들로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언제나 시장과 함께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진만쌤과의 전략은 저희도 늘 달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